안녕하십니까, 옴스입니다. 9월 23일 KB국민은행의 채용 공고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지원 가이드는 유니버셜 뱅킹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사전 과제 때문에 말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은 1차 면접자에 한해 과제를 준비하는 형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한 번 더 반드시 체크해 두시고요. 오늘은 KB국민은행의 사업에 대한 간단한 이해, 그리고 자소 항목별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은행 사업에 대한 설명은 제가 여러 은행의 채용 공고 다루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간략하게 핵심 내용 여러분들이 봤으면 하는 부분들 위주로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성 부분은 지금 현재 은행 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경영 환경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씩 곱씹으면서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순이자 마진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새로운 수익원 확보를 위해서 은행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큰 사업 영역 중에 하나인 가계대출이 계속해서 정부에서 옥죄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속적인 확대가 어려운 환경이 펼쳐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응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체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픈뱅킹이 시행되면서 각 은행들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터넷 전문은행까지 계속해서 확대, 신규 인가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KB국민은행과 같은 시중은행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기존 전통은행으로서 그 지위를 계속 확고하게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경쟁력을 어떤 부분으로 유지해 갈 것인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핀테크 기업의 기술력 확보 또한 굉장히 치열하게 은행들 간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핀테크 기술이 어떻게 은행 사업에 접목이 되느냐 자체도 이 각 개별 은행별로 이 변화하고 있는 시장에서 주도권을 갖는데 굉장히 큰 의미를 갖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관련된 기사들도 좀 잘 체크를 해 두신다면 여러분들 지원 동기 쓸 때 좀 참고를 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자, 밑으로 쭉 내려가서 이 부분으로 내려올 겁니다.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과 회사의 경쟁상의 강점과 단점 부분입니다. 자, KB국민은행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국내 최대 고객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밑에 보시면 원화 예수금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이 나오고 있는데 국민은행이 전체 21.4%가량을 보유함으로써 2위인 신한은행과 약 3.2%가량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교화된 CRM 시스템을 활용해서 고객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저런 부분을 장점이라고 언급을 하는 게 좋습니다. 단순하게 저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면서 자소서에 써봤자 면접에 가서 분명히 털릴 수밖에 없을 거고요. 자, 은행 차원에서는 KB손해보험, KB증권 편입을 바탕으로 해서 영업력 강화 그리고 계열사 간의 협업을 통한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KB은행은 전통적으로 소매금융, 그러니까 이제 가계대출 분야에 있어서 강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이제 부동산 규제가 증가하고 있고 또한 신용대출 또한 나라에서 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가계대출 증가율, 건전성에 대한 전략적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 또한 같이 체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KB국민은행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한 부분이 잘 설명이 나오는데요. 이걸 그대로 KB국민은행의 강점이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각각의 그 요소들별로 어떤 장점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출금 서비스를 출시했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고객들한테 주는 편의성이 무엇인지, 자, 이런 것들을 출시함으로써 다른 타 은행 대비 KB국민은행에 갖는 경쟁 우위는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할 거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 무인점포 개설 그리고 그 이외에 굉장히 피상적으로 설명되고 있는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대면 채널 혁신이라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혁신들이 고객들에게 어떤 나은 경험을 제공하고 있는지 좀 더 구체성 있는 내용들 찾아보면서 국민은행의 강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해서 자소서를 써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위에서 핀테크 기술의 접목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대두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이 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혁신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뻔한 내용입니다. 모든 은행이 하고 있습니다. 자, 각 은행별로 어떤 식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뤄냄으로써 경쟁사들과의 차별 우위를 만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성 있는 이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좀 찾아서 이해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회사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자, 자소서 항목별 작성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은 옴스잡스.
자, 첫 번째 항목입니다. KB국민은행 UB 부문으로 지원하게 된 계기와 기여를 채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기업금융, 개인금융 모두 포괄해서 뽑겠다라고 이제 얘기가 공고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우선은 UB 부문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고객을 만나서 수신 여신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것 자체가 은행의 핵심 사업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중심으로 해당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라는 식으로 지원 동기 접근해 볼 수 있고요. 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부분이 기업인지 개인인지 모르겠지만 각각의 관심 있는 부분을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앞으로 기업 금융의 역할이 또는 자 개인 금융의 역할이 왜 중요해진다고 생각한다. 자 어떤 역할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이 더 필요하다. 라는 여러분들의 견해를 좀 밝혀본다면 확실하게 왜 내가 UB 부문에서 해당 부문에 지원을 하게 됐는지 그 지원 동기를 확실하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기아를 채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내가 가장 탁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제시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측면에서 지식이 될 수도 있고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금융 그리고 기업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탁월한 지식이 있다. 재무회계 지식이 있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신용도 파악을 토대로 그에 맞는 내가 서비스 제공과 관리를 해낼 수 있다는 얘기를 해볼 수도 있고, 자신의 전공적인 백그라운드를 예시로 들면서 그런 백그라운드를 어떻게 내가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제시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관련된 직접적인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서비스 마인드라든지 어떤 태도적으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자신만의 장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장점이 내가 KB 해당 UB 부문에서 어떻게 기여하고 기능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세일즈를 하면서 자 태도, 장점, 뭐 이런 가치관을 중심으로 세일즈를 해볼 수도 있다라는 점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만의 채용 이유 제시하고 관련된 경험, 팩트 간략하게라도 함께 제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항목입니다. 본인은 책임감을 갖고 일이나 프로젝트를 추진했던 경험을 말을 해달라고 하고요. 본인의 역할과 진행 과정의 어려움 등을 약술해 달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책임감이겠죠. 책임감. 그냥 무작정 열심히 했던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책임감 내가 해야 된다. 왜 그렇다. 라는 생각을 갖고 했던 경험을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경험을 서술하는데 그 과정에서 나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좀 확실하게 언급이 필요합니다. 그냥 무작정 마찬가지로 그냥 A, B, C, D, E, F, Z를 했다라는 게 아니라 나의 역할은 뭐 예를 들면은 조직원들을 한 방향으로 밀어주는 거였는지 아니면 어떤 우리 조직에 필요한 어떤 새로운 기능들을 내가 제안하고 제시하는 거였는지 아니면 팀원들을 뭐 자극하는 거였는지 뭔가 어떤 분명한 역할을 확실하게 드러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런 것들을 자 플러스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에 대한 부분도 언급이 필요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팀원들이 반대를 했다라든지 팀원들이 생각처럼 따라오지 않았다라든지 아니면 물리적인 제약이 있었다라든지 그런 구체성 있는 어려움을 드러내고 그 해결하는 과정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풀어준다면 충분히 쉽게 작성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무작정 지금까지 내가 단체 생활에서 뭔가 협업을 했다거나 리더십을 발휘했던 경험을 가지고 쓸 게 아니라 어떤 단체에 내가 좀 높은 몰입감을 갖고 내가 해야 된다라는 어떤 책임감을 갖고 어떤 행위를 했고 그 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갔던 경험이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그 내용의 디테일한 요소들을 먼저 생각해 보고 자소서를 작성해 보시면 훨씬 더 쉽게 작성을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치관이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할 때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냐, 그 이유와 관련된 사례를 약술하십시오 라고 얘기가 나와 있고요. 자, 경험을 중심으로 생각하면은 쉽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 그냥 앉아서 다른 사람들과 일할 때 중요한 거 또 소통, 자, 또 배려, 이런 거 얘기하실 건가요? 정말 별로죠. 자, 그리고 차별화가 될까요? 뭐 심지어 다른 사람들의 자소서를 긁어붙인 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주제를 제시하는 순간 너무 식상해 버릴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접근하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뭔가 협업이 잘 됐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그리고 협업이 잘 됐던 이유는 뭐였을까? 그 이유가 협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내지는 그 자체가 될 수 있겠죠. 그럼 이거 자체가 주제가 될 거고, 그 주제를 먼저 제시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해당 경험을, 과정을 디테일하게 서술해 주시면 자소서는 끝날 수 있습니다. 자, 그거 관련해서 결론 나올 거고요. 느낀 점 얘기해 보시면 자소서 금방 써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소통과 배려,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 가지고 굉장히 식상하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실제 경험 과정에서 느꼈던 협업의 중요한 요소를 자신 있게 드러내 보시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 당시의 상황을 좀 명확하게 드러내 주시면 쉽게 써볼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항목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영업 역량이란 무엇인지 정의하고, 유비인지로 성장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기술해 달라. 자, 그리고 언택트 환경 속에서 KB는 어떤 영업 전략을 수립하면 좋을지 서술해 달라라는 네 번째 항목입니다. 자, 이 항목은 제가 구조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업 역량은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정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영업을 잘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이제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제시하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여기 이 내용을 제시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관련 경험과 노력, 뭐 예를 들면 역량 등을 제시를 같이, 역량에 대한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1500자 항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앞부분에서 영업을 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을 뭐 한 두 가지 정도로 맥락을 제시할 수도 있을 거고요. 뭐 관련된 경험을 제시하기에 충분한 경험이나 그 팩트가 없다라고 한다면 뭐 한 가지를 제시해도 상관은 없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 묻는 게, 언택트 환경 속에서 KB국민은 어떤 영업 전략을 수립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한 서술까지 하라고 합니다.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랑 뒤에 나오는 영업 전략 제안이랑 연결하면 좋긴 하겠죠. 하지만 연결하기가 매우 어려울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여러분들이, 저는 여기서 내가 생각했을 때 영업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영업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제시하고, 내가 관련된 근거, 나의 준비를 제시함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는 영업 역량을 확실하게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뒤에 나오는 앞으로 이제 비대면, 언택트 시대에 필요한 영업 제한 전략은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제시한다는 생각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앞에 있는 역량과 앞으로 이제 비대면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런 관련된 직접적인 경험이 없고서야는 사실 연결하기가 매우 어려울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연결하려고 너무 머리 아파하기보다는 분명하게 쪼개서 두 가지 항목의 두 가지 내용을 좀 확실하게 내가 구분해서 제시한다라는 관점으로 얘기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대면 환경 속에서 영업 전략을 수립한다라는 것 자체가 기존에는 대면으로 만나는 고객들을 만나지 않고 온라인에서 영업을 하고 온라인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자, 그러니까 꼭 KB은행만의 영업 전략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런 비대면 시대에 적합한 이 트렌드를 빠르게 따라가고, 그런 비대면에 익숙한 고객들을 더 오랫동안 더 지속적으로 사로잡음과 동시에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들이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견해들을 다양하게 밝혀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래 디지털 분야에서 본인이 자신 있는 순으로 한 가지 선택하고 해당 분야 학습했거나 프로젝트 진행했던 경험을 서술해 달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자, 우선 한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될 거예요. 한 가지를 선택하시고요. 자, 그리고 자신 있는 순위라고 했으니까 자신 있는 이유 뭐 같이 얘기해봐도 좋고, 자신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관심 있는 이유를 좀 얘기를 해도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련된 경험을 좀 제시를 해줘야겠죠. 문제는 너무 구체성이 있습니다. 이 해당 관련된 이 디지털 분야에 대한 내용들이. 그래서 이런 직접적인 경험은 대부분 없을 거예요. 직접 경험 있으면 쓰면 됩니다. 자, 근데 없으면 어떡하냐. 근데 여기 힌트가 하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해당 분야를 학습했거나, 자, 여기에 저는 힌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지금 제출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학습을 해서 본인의 견해를 밝혀볼 수 있다는 점을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찾고 공부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의 지식, 견해 밝혀볼 수 있겠죠. 클라우드 마찬가지겠죠. 디지털 마케팅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본다고 했을 때 해당 분야에 관심이 있는 이유, 그러니까 여러가지 디지털 분야 중에서 해당 기술이 갖는 뭐 장점이나 미래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해당 기술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도 일부 필요할 거고요. 왜냐면 뭐 클라우드가 뭔지, 클라우드라는 건 단순하게 가상의 공간에 클라우드를 저장하는 건 가상의 공간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건 맞지만 현재 클라우드라는 개념 지금 굉장히 많이 진일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구체성 있게 어떤 클라우드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 조금 더 트렌드에 맞는 지식까지 습득해서 여러분들이 풀어줬을 때 좀 더 깊이 있는 이해도를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관련된 사례들을 함께 제시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왕이면은 은행권에 적용된 사례를 풀어본다면 더 좋긴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앞으로의 예상되는 뭐 변화라든지 아니면 은행들의 뭐 전략에 대한 본인의 견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제시해 본다면 충분히 이 마지막 항목도 우리가 이제 관련된 경험은 없지만 짧은 시간 동안 공부한 만큼 충분히 나의 관심과 관점을 드러내는 식으로 작성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국민은행 지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지원 가이드 오늘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자소서 작성하실 때 스펙을 뛰어넘는 자소서 꼭 참고하시고요. 10월 중순에 면접편도 곧 출간이 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